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를 셀에 입력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빠르게 입력하거나 자동으로 채우거나 또는 계산을 하거나 차트와 같이 다양한 출력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문자하고 숫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셀에다가 이제 문자 데이터를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 B2라는 셀에다가 한글로 한번 제가 엑셀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엑셀. 자, 2007.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간단하죠? 입력을 하고 엔터만 치면 되니까요. 자,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엑셀과 2007을 분리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우선 셀에다가요. 엑셀이라고 제가 한글로 입력을 했고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인 B3셀로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을 했죠. 이번엔 숫자로 2007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 어떻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한글로 입력한 엑셀이란 단어. 다시 말하면요, 문자가 입력된 단어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숫자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부분에서는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금액을 파악한다든지 또는 뭐 숫자를 비교할 때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자가 도대체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문자 데이터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숫자 데이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 지워봤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제가 좀 셀을 넓이를 좀 넓혀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우선 한글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엑셀이라고 입력해볼까요? 자, 엔터를 치니까 아까 여러분들 확인했듯이 셀의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글로 입력한 텍스트가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영문일 때는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자, 키보드에 한영키를 누르고요. 엑셀이라고 제가 입력하고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영문이나 한글이나 공통적으로 문자로 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셀의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한자라든지 또는 기호로 입력되는 특수문자, 이런 경우에도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셀의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 셀 데이터가 길다 이거예요. 자, 제가 엑셀, 자, B4셀에다 입력을 해봅니다. 엑셀 2007. 자, 다시 한번 엑셀 2007 다시 입력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입력해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B4셀에 입력을 했지만 지금 보기에는 C4셀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된 거로 보여요. 자, 문자가 열 너비가 길면요, 오른쪽 셀이 비어있을 때 그냥 쭉 이어서 표시가 됩니다. 이어서 표시가 된다는 것은요, C4셀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B4셀에 입력은 됐지만 다른 셀까지 같이 입력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편의상 D4셀에다가 제가 텍스트 입력이라고 제가 한번 미리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4셀, 바로 왼쪽에 있는 셀이겠죠? 여기다 다시 한번 엑셀 2007, 한 번만 더 엑셀 2007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는 비어있는 셀 때문에 오른쪽 비어있는 셀까지 모든 글씨가 표시가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가려져서 액자가 가려진 거 보이세요? 자, 좀 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려져서 숨겨진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셀이,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오른쪽 셀이, 입력할 셀의 오른쪽 셀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른 셀까지 연속된 것처럼 다 보이지만 반대로 오른쪽에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다 보이지 않고 가려진다라는 거, 요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판단하실 때 글자가 입력을 했는데 다 안 보인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택하면은 안 보이죠. 하지만 위에 수식 입력표를 보면은 입력된 글자들이 다 보입니다. 이 글자들을 보고선 아, 이게 가려졌구나, 더 있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려졌을 때 그럼 나타나게 모든 게 다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래그 하세요. 자,
열 머리글을 드래그해서 칸을 늘려주는 거죠. 셀 크기를, 너비를요. 자, 또는 반대로 저는 이렇게 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자, 셀 너비 가운데 경계선을 빠르게 더블 클릭합니다. 빠르게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입력된 셀 내용의 너비에 맞게 셀 너비를 자동으로 크기를 변화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자, 엑셀이라는 것은 텍스트라는 겁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2007은 숫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글과 텍스트겠죠? 숫자겠죠, 2007은.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럼 이것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바로 문자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엔터를 치면은 왼쪽으로 붙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선 아, 이거는 문자 데이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숫자하고 문자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중에 배울 자동 채우기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합니다. 문자와 숫자가 함께 입력된 경우에는 문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 엑셀 이 경우에도 똑같이 문자 숫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문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셀에다가 두 줄을 입력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여기에 이 4셀을 선택했습니다. 자, 엑셀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고요. 그 아랫줄에다가 2007을 입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야 됩니다. 해볼까요? 제가 엑셀을 입력을 했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니까 바로 아래로 커서가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2007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니까 자, 두 줄로 텍스트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줄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Alt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다음 줄에 계속 입력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줄을 두 줄 또는 세 줄, 여러 줄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겠죠. 자, 이 4셀의 크기가 이 지금 삽입한 입력한 글자 때문에 이 두 줄에 맞게 그 높이가 바뀌었다라는 것. 셀 높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두 줄로 입력하는 방법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이 두 줄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에다 다 입력하고 싶어요. 자,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자 크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가겠지만요, 글자를 크기를 매번 셀의 크기에 맞게 줄이는 것은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편의상 여기다가 엑셀 2007 배우기라고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는 G4셀에만 입력이 된 거예요. 자, H4셀에도 옆에 보이지만 G4셀에만 입력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엑셀 2007 배우기, 즉 한 셀의 너비보다 데이터가 길기 때문에 삐져나온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두 줄로 보이게 하려면은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은 뭐 이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줄에 입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셀 서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셀 서식은요, 말 그대로 셀에 관련된 표시 형식이라든지 뭐 테두리 모양이나 또는 글꼴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이 맞춤이라는 곳에 맞춤 탭에 대한 기능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맞춤 탭에서는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 세로 정렬 방식이라든지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릴 것은 텍스트 조정이라는 곳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텍스트 줄바꿈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엑셀 2007 배우기. 자, 얘하고 틀린 게 있다면요, 두 줄은 똑같지만 보니까 이 4셀에는요 엑셀만 보이죠? 자, 수식 유닛을 크게 하니까 엑셀 2007, 아, 두 줄로 입력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G4셀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입력된 거를 두 줄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즉, Alt와 엔터를 누르지 않더라도,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지 않아도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텍스트 줄바꿈입니다. 다시 한번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단축키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셀 서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될 단축키가 Ctrl F1입니다.
컨트롤 F1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다시 한번요. 컨트롤 1입니다. 자, 컨트롤 1이에요. 자, F1이 아니라 1입니다. 컨트롤 2를 누르니까 자, 다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자, 텍스트 줄바꿈 해제하고요. 셀의 맞춤. 셀의 맞춤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뭐가 바뀌었죠? 셀 크기에 맞게, 이 너비에 맞게 자동으로 글자의 크기를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셀을 조금만 너비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때요? 글자 커진 거 확인되세요? 좀 더 많이 한다고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셀 너비가 줄어들면은 자동으로 글자의 크기도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가 매번 바뀌는데, 입력하는 데이터가 크기가 맨날 너비가 들어가는 글자의 수가 틀릴 경우 자동으로 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셀 서식에 셀의 맞춤, 이 텍스트 조정 그룹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제하고요. 다시 확인 버튼 눌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다 지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새 파일 열지 마시고요. 자,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들을 드래그 하시고 어떤 키?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싹 지워졌겠죠? 자, 제가 B12 조금 줄여서 크기를 조정하고선요. 이제부터 문자 데이터를 알아봤으니까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가장 많이 입력하는 데이터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어떤 게 많이 사용될지 모르겠지만요. 문서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숫자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숫자를 입력하고 그리고 숫자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편의상 여기다가 1, 2, 3, 4, 5라는 숫자를 B2셀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니까요. 자동으로 1, 2, 3, 4, 5가 입력이 되고 셀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자는 어땠습니까? 아까 엑셀 2007 입력했을 때 보셨겠지만 문자는 셀의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셀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되는 숫자는요, 정수, 소수, 분수 모든 숫자가 오른쪽 맞춤으로 기본 정렬됩니다. 자, 알고 계셔야 되는 건요, 문자 같은 경우도 숫자 같은 경우도 정렬 형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왼쪽 정렬된 것을 뭐 가운데로 오게 한다든지 오른쪽으로 오게 한다든지 여러분 나중에 서식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값이 오른쪽 정렬일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숫자에다가 다른 숫자 형식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소수점 여러분 많이 사용하잖아요. 1, 2점 한번 입력해 볼게요. 1, 2점, 3, 4, 5. 자, 소수도 정렬될까? 네,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여러분 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온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수 같은 경우에 넣기가 힘듭니까? 힘듭니다.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입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땐 나누기 기호, 슬러시라고 그러죠? 자, 1 슬러시 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숫자로 입력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01월 04일로 나왔어요. 자, 내가 원했던 거는 1 슬러시 4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1월 4일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엑셀에서는요, 각 셀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날짜인지를 인식합니다. 자, 근데 얘가 인식을 하는데 이거를 1월 4일로 인식을 한 거예요. 1 슬러시 4라고 했는데 이거를 1월 4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수를 입력하시려면요, 먼저 어떻게 되느냐,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한 칸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 다음에 1 슬러시 4. 자, 0을 앞에다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엔터 치면은, 자, 지금도 제대로 입력을 못했죠? 인식을 못했죠? 자, 제가 데이터를 지우고선요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0, 1, 4 하니까 1월 0일 이상하네요. 자, 오른쪽 셀에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0 한 칸 띄고 1 슬러시 4 어떻습니까? 제대로 나오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컨트롤 2를 눌러서 이 셀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이라는 그 셀 서식이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B4셀에는요
사용자 지정으로 월1이라는 이 날짜 데이터를 표시하는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놓으시고 또는 숫자로 놓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제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분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수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B4셀에서 셀 서식 대화상자 가서 분수 선택하시고요. 나머지 거 뭐 한자릿수 분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기본값은 한자릿수 분모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제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끔 숫자를 입력했는데 문자로 나온다든지 또는 뭐 글자로 나오지 않고 뭐 다른 형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잘 모르시는 초보자들은요, 이 시트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컨트롤 F2를 누르거나 또는 그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서 나오는 이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에서 다른 거로 지정되지는 않았는가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글자로 나온다. 나는 숫자를 입력했는데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우선 빠져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알 수 있었던 건요, 정수나 소수나 분모, 분수 데이터들이 다 입력 가능하고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된다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숫자는 양수와 음수가 있습니다. 보통 1, 2, 3, 4와 같이 입력하는 건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기호를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수는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1, 2, 3, 4, 5. 자, 어때요? 자동으로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죠? 예, 마이너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가로를 여시고 1, 2, 3, 4, 5. 가로를 닫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어떤 게 편할까요? 마이너스가 입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여러분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이너스를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괄호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다. 자, 수식 입력줄 보니까 제가 괄호로 입력했는데 이 괄호가 사라지고 그냥 마이너스 기호만 남아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 혼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1, 2, 3, 4, 5원이라고 제가 입력해 볼까요? 자, 아까 배웠죠? 숫자와 문자가 섞이게 되면은, 혼합되면은 숫자가 될까요? 문자가 될까요? 문자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왼쪽으로 정렬되면은 문자구나라고 우선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숫자와 문자 데이터가 혼합되면은 문자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제가 그 셀 너비가 작은 곳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 2, 3, 4, 5, 6, 7, 8, 9, 0까지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재밌는 거는 문자 데이터 입력할 때는 오른쪽으로 계속 입력이 됐는데 숫자 데이터는 이게 너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네요. 그렇죠? 제가 엔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그 숫자가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너비도 넓어진다라는 거, 자동으로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셀 너비를 한번 줄여볼게요. 자, 줄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 2, 3, 4, 5, 6, 7, 8, 9 다 어디 갔을까요?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요, 지수승이라고 합니다. 지수승. 자, 글자는, 숫자는 제대로 입력이 됐지만 셀에 표현되는 것은 지수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글자가 표시 형식 없이 12글자 이상 입력되거나 또는 셀 너비보다 작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 간단하겠죠? 셀 너비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계산식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지수승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력된 셀보다 너비가 작을 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은 셀에 보이는 시트에 셀에 보이는 데이터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식 입력줄에 실제 입력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먼저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이 4에 입력된 데이터를요, 표시 형식을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자, 요 쉼표 보이세요? 쉼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일명 천단위 구분기호라고 그러겠죠? 자, 요거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천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아까는 아무런 셀에 서식이 적용된 게 전혀 없었는데요, 제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클릭해서 콤마를 입력해서 셀의 서식을 조금 바꿨다라는 거예요. 표시 형식을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셀의 너비를 제가 축소하니까
이번엔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지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샵 표시로 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표시 형식이 지정된 경우에는 너비를 축소했을 경우에 표시 형식이 샵으로 나오게 되는데 샵이 나왔을 경우에도 똑같이 너비를 넓혀주시면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은 어퍼스트로피, 어퍼스트로피를 붙인 다음에 1, 2, 3, 4, 5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숫자가 입력됐지만 문자처럼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의 입력 방법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